자, 13주차 우리 학기 1학기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이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정상 공손은 우리 정상품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에 가산하는데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했을 때만 기말 제공품에도 배분을 하는 거고, 비정상 공소는 영업의 비용으로 그냥 처리를 하면 된다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T 계정을 그려본다면, 자, 우리 공소원가가 이렇게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 밑에 정상 공소원가, 비정상 공소원가가 달려 있고, 정상 공소원가는 정상품의 가산, 그러니까 검사 시점을 정상적으로 잘 통과한 제품을 정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정상품이 완성품,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했다면. 그리고 비정상 공소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시라고 교재에서는 상세하게 또 나와 있네요. 정상 공소원가 중에서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했다면 그때 기말 제공품에도 배부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공손품 그 계산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가정을 단순하게 해서 이제 요 문제만 풀어보고 종합원가를 맞추려고 합니다. 자, 지금 기초 제공품이 1000개, 단기 투입한 물량이 9000개. 자, 물량을 그려볼까요? 기초 제공품 1000개에다가 단기 투입 물량이 9000개입니다. 자, 완성품은 8000개래요. 80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1900개래요. 1900개. 자, 서로 10,000개가 돼야 되죠. 그러면 차액으로 공손 개수가 100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1%라고 가정을 한대요. 그때 정상 공손 수량과 비정상 공손 수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잖아요. 자, 8000개의 1%가 80개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20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문제는 단순하게 공손품 수량을 계산하는 문제로 나왔지만, 자, 처음에는 이렇게 수량을 잘 잡는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공손이 이런 식으로 뭐 정상 공손의 뭐 1%가 아니고 큰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원가회계는 나름대로의 굵직한 논리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만 따라간다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종합원가 계산 문제 중에 공손이 들어있다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이제 우리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해요. 그리고 공소원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도 않고요. 아까 말 문제 정도. 근데 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지금의 기초 개념들을 잘 잡아놨다가 나중에 큰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말 문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하고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개별원가는 다 품종 소량이에요. 여러가지 제품을 조금씩 생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하지만 종합원가는 소품종, 작은 여러 이렇게 많은 제품이 아닌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쓰는 게 종합원가죠. 그래서 주문 생산을 하게 되면 개별원가가 들어가는 거고, 대량으로 연속 생산을 한다면 종합원가를 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업종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정별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어떠한 어떤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별원가는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종합원가는 제조원가 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빈출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한번 꼬아낼 때는 이러한 표현들을 쓰는 게 있어요. 자, 개별원가는 정확하게 원가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원가는 단순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개별원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잡아먹어요. 하지만 종합원가는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입 시점에 따라서 원가 구분을 해야 되고, 개별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개별원가 계산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정상 개별원가를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개별원가는 제조 간접비 배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원가는 완성품 한산량을 어떻게 정확하게 구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로써 주요 주제는 우리 다 살펴봤어요. 최초의 기초 개념부터 원가 흐름, 개별원가, 정상원가, 그리고 종합원가 이렇게 봤어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고 요 정도까지는 알아야지 원가 계산의 기본적인 건 아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합원가를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표준원가라는 것도 있는데, 이 표준원가부터는 우리 이제 전산세무 1급부터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죠. 자, 우리 전산세무 2급까지는 결합원가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결합원가는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합원가는, 자, 원재료로부터 동일한 제조 공정을 거쳐서 동시에 생산되는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제품을 결합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투입될 때는 동일한 제조 공정을 거쳐요. 그런데 생산이 될 때는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제조 공정의 원가를 각 결합 제품에 배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을 공부하는 것을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자, 우리 결합 제품은 우리 연산품 그리고 부산물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연산품을 주산물이라고도 하는데, 자, 연산품의 정의는 판매 가치가 비교적 큰 제품을 연산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부산물은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작은 제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가 있죠. 연산품은 이런 기름들, 그리고 부산물은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연산품 그리고 부산물 이렇게 개념을 한번 잡아봤어요. 자, 우리가 그럼 결합원가 배분을 하기 위해서 공정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결합원가는 이 그림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공정 1, 소고기 도축하는 공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고기라는 원재료가 들어왔을 때 도축을 하겠죠. 이때 들어가는 원가를 결합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합 원가를 각 제품에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를 공부하는 거죠. 자, 공정 1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공정이 또 다르게 나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분리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정 1에서 들어간 소고기가 공정 2로 들어가서 추가 가공을 거치고 나면 등심이라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공정 1을 통과한 제품이 다른 부위가 공정 3번을 거치고 나면 안심이 돼버리고, 공정 4를 거치고 나면 갈비가 돼버린대요. 자, 이러한 추가 가공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안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원가가 두 가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정 1에 투입되는 이 결합원가, 이것을 제품에다가 배분을 해 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 추가 가공 원가는 그대로 그 개별 제품에 달라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추가 가공 원가는 직접적으로 바로 배분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합 원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려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교재로 돌아가서 공정 1에서 발생된 결합 원가를 개별 제품, 그러니까 여기 등심, 안심, 갈비가 우리 주산물 또는 연산품이 되겠죠. 이 연산품의 배부가 돼야 된대요. 그런데 이 결합원가, 이 발생된 이 결합원가하고 이 연산품 간에 명백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합원가를 배분을 해야 된대요. 따라서 제품원가 계산이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 계산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배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우리가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은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량기준법입니다. 자, 요 4가지 방법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요거는 우리 연산품, 뭐 생산량이나 중량이라든가 이런 어떤 물리적 특성이 있죠. 요것들을 기준으로 분리점에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을 우리는 물량기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판매가치 기준법입니다. 자, 이 판매가치 기준법도 분리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분리점. 자, 이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안분해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데, 보게 되면 자, 분리점에서의 생산량에다가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격을 곱해서 그 비중에 따라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순실현 가치법입니다. 자, 이거는 분리점이 아니고 판매 시점에서의 연산품의 순실현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실현 가치는 최종 판매 가액에서 추가 가공 원가를 차감하고 거기에다가 판매비를 차감해서 순수한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을 안분해 가지고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판매 시점이죠. 네 번째, 균등 이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균등 이익률법은 최종 판매 가치에서
매출 총 이익률이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판매 시점이 되어야지 알 수가 있겠네요. 판매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매출 총 이익률이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거니까 기업 전체 매출 총 이익률과 개별 제품의 매출 총 이익률이 같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개별 제품의 매출 총 이익률이 같아지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매출 총 이익률이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논리적으로요. 이게 균등이익률법입니다.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기 좋은 문제가 1번, 2번 문제를 풀기가 좋습니다. 근데 순실현가치법이라든가 균등이익률법은 계산상에 실수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예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이제 우리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하고 그리고 결합원가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잘렸네요. 자, 봅시다. 자, 단기에 이것도 하나 있는데 그냥 합시다. 자, 예제 5-1번이고요. 단기에 사업을 개시한 한강은, 자, 이런 표현들 있죠. 이제 큰 시험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단기에 사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기초 재고가 없는 거죠. 그죠? 상당, 큰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기초 재고가 없다는 거니까요. 자, 주식회사 한강은 동일한 공정에서 400만원을 투입하여, 자, 이때 결합원가가 400만원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공정에 4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품 XYZ를 함께 생산했대요. 자, X, Y, G를 생산을 했대요. 자, 제품 X, Y, Z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우리 물량기준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물량기준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분리점에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래요. 자, 물량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생산량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생산량이 나와 있네요. 자, X에 대한 생산량이 250kg, Y는 450kg, Z는 300kg, 합치면 100kg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25%가 될 거고, Y는 45%가 될 거고, Z는 30%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400만원을 요 비중에 대해서 곱하게 되면 우리가 결합원가를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겠네요. 자, 참 쉽죠? 물량기준법 참 쉬워요. 요 분리점에서의 생산량,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배분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쉽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우리 판매가치기준법에서 결합원가를 배분하래요. 자, 우리 판매가치법이 뭐죠? 자,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를 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 판매가치는 생산량에서 분리점에서의 판매가격입니다. 최종 판매가액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지금 생산량이 이렇게 있고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X는 25,250kg에다가
킬로그램당 12,000원을 곱해주게 되면 300만원, Y는 360만원, Z는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1110만원인데 이 1110만원에 대한 개별 비중을 400만원에 곱하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배분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 판매 가치 기준법도 참 쉽다, 그죠? 자, 책에는 없지만 우리 순실현 가치법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요거는 판매 시점에서 우리 순실현 가치를 찾아야 되겠다, 그죠? 자, 이 순실현 가치는 개별 제품의 최종 판매 가액에다가 추가 가공 원가를 빼고 판매비를 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순실현 가치를 우선 넣고 순실현 가치를 잡아야 되는데 이 순실현 가치는 최종 판매 가액에서 추가 가공 원가를 차감하고 판매비를 차감한 것을 우리는 순실현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식을 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X, Y, Z 이렇게 있고요. 자, 최종 판매 가격, 우리가 단위당 판매 가격이 3만원이네요. 자, 추가 가공을 거칠 때 1공정에서 이 250g이 생산이 되었는데 추가 가공을 하게 되면 50개가 날라가고 200개 밖에 생산이 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자, 200개 곱하기 얼마요? 3만원요. 더하기 아니죠. 자, 추가 가공 원가가 50만원이네요. 근데 단위당 판매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생략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자, 200개 곱하기 3만원은 마이너스 50만원 해서 550만원이 될 거고, Y는요 400개가 생산이 되어서 개당 만원에 팔 수가 있겠네요. 추가 가공가는 30만원이고요. 그러면 $370만원이 되겠다, 그죠? Z는요 250개가 생산이 되고요. 2만원을 곱해주고 나고, 자, 마이너스 추가 가공 원가가 20만원이고, 그러면 250개 곱하기 2만원은 이거 마이너스 20만원, 그 다음 48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총 합계가 더하기 550만원 더하기 370만원 140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결합원가를 X한테 빼면 될 거는 결합원가 400만원 곱하기 자 550만원 중에 1400만원 중에 550만원 비율로 해주면 되겠다, 그죠? 400만원 곱하기 550만원 나누기
1,400만원 하게 되면 157만 1,428원이 되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Y 그리고 Z도 다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균등일진법도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다. 그죠? 자, 이것으로 우리 2020학년 1학기 세무정보 처리의 전표 등록 수업을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리포트 관련해서 어떤 수치된 것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제가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리포트 제출 기한 넘기셔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았고, 우리 2학기 때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많이 유의해 가지고 웃는 얼굴로 학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도록 할게요.